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임상심리학자고요. 리테일 매거진 리포터를 맡은 현미나라고 합니다.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이정우 교수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모처럼 아이를 데리고 마트 앞까지 갔는데 굳게 닫힌 문을 보고 허탈하게 돌아왔거든요.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벌써 14년째죠. 저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린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대체 처음에 어떤 이유로 남의 가게 문을 억지로 닫게 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된 건가요? 교수님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도 가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네, 아직도 소비자들이 지금 이런 불편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유통발주법 때문이에요. 14년 전에 굉장히 좀 마트가 급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너무 무섭게 성장했어요. 2010년 그때 초반에 마트가 막 400여 개 가까이 막 급성장하게 생기다 보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의 소비의 중심이 마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분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었죠. 사실 그때만 해도 새로운 너무 현대적인 시설의 유통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로 다 이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유통의 핵심이었던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뭔가 이런 그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 때문에 14년도에 유통발전법을 만들게 됐죠. 당시만 해도 사실 굉장히 국민적으로나 나라적으로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강제적으로 월 2번 의무휴업을 하고요. 또 야간에 12시 이후에 마트 문을 못 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마트 입장에서는 좀 불편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혜택은 초반에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좀 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장 보기가 꽤 불편해도 그래 동네 슈퍼랑 시장 상인분들도 다 같이 먹고 사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4년이나 지난 지금 그때 그 착한 의도만큼 정말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나요? 교수님께서 냉정하게 성적표를 매겨주신다면요? 성적표는 사실 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 자체를 너무 일방적으로 정리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초반에만 해도 또 워낙 대형마트가 강세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갔었죠. 주말만 되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주말만 되면은 온 가족이 손잡고 마트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도 보고 푸드코트 가서 밥도 먹고 미용실도 가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문화가 됐는데 실제 15년 전이죠. 14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도 잘한 게 뭐냐면은 유통발전법을 제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지원을 계속 했단 말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전통시장이랑 골목상권이 과거랑은 많이 달라요. 전통시장 혹시 가세요? 솔직히 저는 잘 안 갑니다. 좀 사셔서 그래요. 네? 사셔서 그래요. 그런 건가요? 전통시장들이 지역마다 굉장히 잘 된 데가 많고 광장시장, 광명시장, 용인에도 잘 되고 있고요. 오색시장, 오산도 그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가 오랫동안 지원을 팍팍 해줘가지고 대부분 다 아케이드가 좀 깔려 있고요. 네. 이런 시설적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부세기적으로 가격이 싸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은 주말에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14년 전에 제정한 유통발전법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경쟁력이 없었다는 한 거지만 지금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KDI에서 신용카드 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주말에 과연 쉬면은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 매출 올라가냐? 예상대로 안 올라가지. 왜냐면 이제는 전통시장 갈 사람은 거기 가고 대형마트 갈 사람은 대형마트 가고 또 대형마트가 쉰다고 그래가지고 전통시장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바로 오죠. 아니면은 가까운 슈퍼마켓이라든가 식자재 마트, 편의점 가면 되죠. 사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좀 낡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초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좀 변화가 된 건가요?
그렇죠. 그 14년입니다. 뭐 요즘에 1, 2년 사이에도 막 유통업체들이 막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14년,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 법이 지속됐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 유통시장 자체가 이커머스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유통발전법을 안 바꾸고 계속 가만히 놔뒀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피해는 소비자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솔직히 저만 해도 뭐 시장을 가거나 막 마트를 가는 것보다는 요즘에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배송을 시키거든요. 뭐 새벽 배송, 뭐 당일 배송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보고 정신없는데 마트까지 가서 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쓱쓱 넘기면은 바로 장을 볼 수가 있으니까 사실 요즘 소비자들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작년 기준으로 온라인 유통 비중이 59%예요. 아,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상거래 기준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14년 전에는 당연히 대형마트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는 그런 그 법이 소용했었죠.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지금 유통의 흐름은 이커머스인데. 그리고 또 이야기를 또 좀 더 드리면은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잖아요. 맞아요. 뭐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바로 오는데 그 흐름 자체가 이 대형마트를 뭐 제재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위축한다고 해서 그 고객이 과연 처음에 취지대로 될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렇게 덩치를 쑥쑥 키워서 시장을 다 먹어버리게 되면 지금 당장 저희가 뭐 무료 배송이다 뭐 편해서 좋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우리 같은 평범한 소비자들 지갑만 더 얇아지는 거 아닐까요? 당장의 편리함 뒤에 어떤 무서운 청구서가 날아올지 좀 걱정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은 온라인으로 가니까는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그 왜곡된 얘기고요. 전반적인 상거래가 변화하다고 보시면 돼요. 상거래가 과거에는 보세요. 전통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 대형마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뭘로냐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커머스로 갔죠. 결국에는 유통이라는 게 완전히 좀 이커머스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만 제재를 가고 있는 문제. 이거를 한쪽을 막으면 안 되고 같이 경쟁하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쇼핑은 어디다? 이커머스. 온라인 유통.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미 걸로 갔는데 그럼 정해놓으면 안 되죠. 오프라인 유통은 꼭 오프라인만 해야 된다. 온라인 유통만 하는 게 정할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게 해야지 이런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지. 예전에 기억나세요? 한 10년 전에 대형마트들 경쟁 되게 심할 때 제가 전에 이마트 근무했었거든요. 너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이쪽 점포에서 신라면을 2,000원이고 2,500원 내리잖아요. 바로 거기 가서 연락을 해요. 그럼 우린 바로 내려야 돼. 1,800원에. 그러면 그 혜택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거기 이용하는 소비자한테? 근데 지금은 한쪽을 막아버리고 한쪽만 성장하니까는 당연히 이쪽에 힘이 세지는 거죠. 힘이 세지면은 눈치를 볼 필요가 첫 번째 누구 눈치 안 필요가 있어요. 공급자의 눈치도 안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유통업체는 이렇게 많은 브랜드나 제조사한테 물건을 받아가지고 파는 건데 여기 내가 이렇게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굳이 이제 이분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 또 두 번째 소비자 눈치를 볼 게 없죠. 굳이 내가 어차피 여기 지금 거의 독과점 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도 딴 데 갈 게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사실 그 시장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유통발전법, 뭐 플랫폼법 같은 얘기인데 이런 그 시장을 좀 발전을 좀 누르는 이런 제재 법안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의 균형이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걸 좀 균형적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의 균형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거래는 이미 온라인으로 왔는데 여기를 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일정하게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기차 좋죠. 싸고 좀. 예를 들어서 택시 가는 분들한테 전기차 너희들 쓰지 마. 새로 들어온 우버 너희한테만 쓰게 해줄게.
그렇잖아요. 기술이 바뀌고 있는데, 소비 형태는. 지금 소비 형태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한테는 너 얘기하지 마. 그리고 새로운 분들한테는 하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형마트와 주변 상권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전통시장 가는 분은 전통시장만 가고, 대형마트 가는 분은 또 대형마트 가고, 또 온라인은 온라인 또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상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마트가 쉬면요. 이쪽이 인구가 유입이 안 돼가지고 상권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자꾸 그 수도권하고 또 지방하고 또 상반된 이유가 지방에서는 대형마트가 또 문 닫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문을 닫으면은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데가 없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이 대형마트 주변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거기 아예 그 상권 자체가 공동화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형마트가 과거처럼 이 뭔가 이 시장을 지배하고 뭔가 소상공인들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안에 하나의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심지어 골목 상인분들까지 피해를 본다는데 왜 국회나 정부는 14년 전 옛날 법을 이렇게 꽉 껴안고 안 놔주는 걸까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대체 누가 왜 안 바꿔주는지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제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네, 예민한 질문인데 14년 전에는 뭐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워낙 대형마트가 커지다 보니까는 진짜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전통시장 손님도 줄고 골목사건들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 이 법을 만드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포를 생각하니까는 빨리 만들었죠. 근데 이 지금에 와서는 이 전반적으로 이 흐름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들이. 왜냐면 이 전체적인 문제는 소비자,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분들이 뭐 알겠는데 굳이 내가 지금 그걸 나가서 바꿔야 되나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분들도 뭐 거기 바뀌면 지금 사실 반발도 사실 굉장히 심하고요 뭐 지금 전통시장 분들이나 뭐 이런 뭐 계속 갈리고 있어요 상인의 분들이랑 여러 가지 뭐 업종별로 업태별로 단체별로 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놔두면서 서로 눈치 보기 있는 거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이 우리나라 경제를 잘 이끌기 위해서 공정한 경제를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역할분들이 지금 정치인분들이잖아요. 지금 법을 만드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요소에 자꾸 빨리 법을 그때 맞춰가지고 바꿔주셔야지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때 피해를 안 보고 또 혜택도 또 소비자한테 넘어가는데 이걸 계속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때만 이제 제정할 때만 좀 신경 쓰다가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그 제재를 통한 이 시장을 잡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저는 이 재해 개정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무휴업이라든가 새벽 영업을 좀 풀어줘가지고 유통업체끼리 강한 경쟁을 해서 혜택이 소비자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에 저 정말 깊이 공감이 되고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또 그렇다고 14년간 유지되던 규제를 당장 다 풀어버리면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시지 않을까요? 남의 문을 강제로 닫게 해서 돕는 낡은 방식 말고 저희 같은 엄마들이 주말에 아이들 손을 잡고 자발적으로 웃으면서 전통시장을 찾게 만들 진짜 살리는 지원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동발전법 때문에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이 잘 되는 건 이제 아니에요. 지금 전통시장 너무 좋고 잘 되는데 너무 많아요. 전통시장 가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또 이런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점 상인들하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차도 쉬워요. 주차장도 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 지원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쿠폰 같은 것도 전통시장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전통시장을 걱정하는 거는 조금 과잉이라고 보고요. 이미 지금 전통시장은 경쟁력 갖췄다. 저는 대신 지금 시점에
전통시장도 미래를 보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쇼핑을 하는 구매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이커머스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 중에서도 빠른 배송. 빠른 배송이라고 하면은 아침에 주문하면은 오후에 받고 아니면은 밤에 주문하면 다음 아침에 받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쇼핑 패러다임은 바뀌었는데 이 다음은 뭐냐? 저는 퀵커머스인 즉시 배송이라고 봐요. 요즘에 많이 혹시 음식 배달 시켜 드세요? 네. 그죠? 시켜 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식 배달 서비스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누가 그 배달비냐고 그랬죠. 근데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배달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똑같아요. 상거래도 앞서 이제 쿠팡이 높게 배송 가지고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 누가 해? 저 회사 망할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주부들이 다 쿠팡에 중독되지.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 퀵커머스에 지금 중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다음 스텝은 뭐냐? 당일 배송이 아니라 즉시 배송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뭐 논할 건 아니고 잘해오던 그 지원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좀 지원하고 또 퀵커머스 같은 즉시 배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원해서 미래를 보고 가야지. 거기서 그 경제활동 하시는 상인들도 살고 후배도 살지. 자꾸 서로 뭐 이게 다 니 때문이야 저 때문이야 이게 논리하는 게 옛날 얘기하는 게 좀 맞냐고요. 저는 지금 이 지원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 14년 묵은 체증이 좀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형마트 규제 논란에 대해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머릿속에 새겨야 할 핵심 포인트 하나만 속 시원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는 전반적인 유통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빠르게 변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장이 빠르게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소위 누굴 보호한다라는 이런 명분하에 자꾸 규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이 기술 개발하는데 뒤처지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또 댐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해외 기업들을 막을 수도 없어요. 지금은 자유시장 경제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제재를 통해서 공정하지 못한 시장을 만들 게 아니라 빨리 유통발전법은 재개정해가지고 풀고 또 이 향후에 이 유통업체들이 좀 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경쟁을 해서 또 소비자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현재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